안녕하십니까. 영어는 시안스쿨, 영업은 영업스쿨. 영업스쿨의 안선생 안주원입니다. 오늘도 역시 미녀팀장 우리 예진팀장을 모시고 지인영업 노하우 2탄 꿀팁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예진팀장께서 첫 번째 노하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칭찬의 기술입니다. 칭찬의 기술, 칭찬할 때 가장 중요한 것, 사람의 마음을 여는 기술이에요. 고객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예를 들면 새로 병원을 이제 오픈하는 원장님이 계세요. 근데 제가 원장님께 원장님 진료를 너무 잘 보세요. 원장님 진료 잘 보시는 거 소문이 났어요. 이런 식의 칭찬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뻔한 칭찬이죠. 너무 뻔한 것 같아요. 네, 그쵸. 그래서 큰 감흥이 없습니다.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그 병원에 오픈하는 원장님을 지속적으로 찾아뵙다가 간호사분들께 좋은 정보를 알게 됐어요. 무슨 정보냐면 그 원장님이 인테리어를 굉장히 좀 신경 써서 하셨다. 이러한 좋은 팁을 얻게 됐습니다. 그래서 제가 병원을 오픈하는 날 화분을 들고 찾아갑니다. 여기 원장님 헤링본바다 굉장히 유명한데 요즘에 유행하는 건데 되게 센스 있으시네요. 여기 웨이스코팅 벽도 되게 예쁘시네요. 아, 원장님 진짜 이렇게 인테리어 소품 하나하나 신경 써서 정성이 느껴지시는 게 참 센스가 너무 넘치시네요. 그래서 그 고객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시면 고객도 저희에게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. 네, 맞아요. 이게 너무 뻔한 칭찬을 하게 되면은 진심이 담기지 않은 칭찬을 하게 되면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거든요. 모든 칭찬에 대해서는 고객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진심으로 칭찬해주는 거 정말 좋은 꿀팁인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노하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정기 DM을 보내라, 그리고 SNS로 지속적으로 간접 노출을 해라 입니다.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. 여러분들 단체 문자 보내는 거 혹시 하고 계신가요? 저는 영업인들이라고 하면은 형식적인 단체 문자여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제 일화를 한번 말씀드릴게요. 제가 23살 때였어요. 자동차를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. 첫 직장에 입사를 했는데 이제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엘리베이터를 탔거든요. 근데 엘리베이터에 전단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. 현대자동차 누구누구 딜러, 근데 아반떼가 월 12만 원이 써 있는 거예요. 우와, 이거 너무 저렴하다, 나 이거 사고 싶어 라고 해서 전화를 했어요. 그랬더니 선수금으로 뭐 800만 원을 이미 내야 되고 뭐 5년 동안 매달 12만 원씩 막 이런 조건들이 붙어 있길래 아, 내가 당했구나 하고 구매를 안 했습니다. 근데 그 딜러분께서요 저한테 매월 1일마다 문자를 주시는 거예요. 아침 햇살이 밝았습니다, 이번 달도 화이팅 하세요 라고 보내시는데 이 문자를 무려 저한테 8년 동안 보내주신 거예요. 근데 4년 정도 지났을 때 이분이 벤치로 옮기셨더라고요. 근데 또 한 1년이 지나니까 벤치에서 챔피언들 하는 거예요. 판매 왕을. 그냥 그런가 보다 했었어요. 근데 제가 30살이 됐을 때 나에게 주는 30살 선물로 뭘 해줄까 하다가 스스로 벤치를 한번 구매를 해보자, 벤치를 선물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근데 벤치를 막상 구매하려고 하니까 생각나는 영업맨이 없어요. 생각나는 딜러분이 없어요. 누구한테 연락했을까요? 그분이요. 네, 맞아요. 그분이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. 그분은요 저한테 8년 동안 단체 문자를 매월 보내시다가 계약을 하게 되셨습니다. 이런 식으로 저는 지금 당장 상품을 판매를 해야 되지만 고객분들은 급하지가 않거든요. 근데 내 주변의 지인분들, 가만 고객분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보험이 필요한 시기가, 그 상품이 필요한 시기가 분명히 옵니다. 그때를 공략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정기적인 DM을 보내시다 보시면은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꿀팁 하나 더 있어요. 어떤 거요? 예를 들어서 네. 저의 친구가 새로 가게를 오픈한다고 장문의 문자가 온 거예요. 맞아요. 저 그런 문자 되게 많이 받았어요. 그쵸? 네. 그럼 어떠세요? 맨날 읽고 답장 안 하지 않아요? 그쵸? 네. 거의 이제 대부분 그런데 네. 오히려 제가 그 문자를 받았을 때 가게 뭐 응원 메시지라든지 이러한 문자를 더욱더 길게 쓰거나 진심 어린 이제 얘기를 해준다거나 그러한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. 맞아요.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런 내가 오픈한다는 메시지를 보냈을 때 사실 답장을 기대하는 사람은 없을 거 같아요. 그쵸? 그쵸. 근데 이제 관점을 바꾸는 거네요. 그쵸. 그러니까 더 진심 어린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
장문의 글을 통해서 응원한다 요 말씀이시죠? 네, 맞습니다. 또 감동을 많이 받겠네요. 네. 되게 좋은 꿀팁이었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 간접 노출이 중요한 거예요. 그 SNS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들을 올리셔야 돼요. 왜냐면은 제 친구들은요, 제 전 직장이 삼성이었었거든요. 저를 삼성 다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보험 전문가라고 인정을 안 합니다. 근데 이 SNS로 계속해서 나의 간접적으로 전문성을 어필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안주원 보험 정말 전문가야 라고 인정하는 그 시기가 오게 돼 있어요. 그리고 또 중요한 거, 제가 영업할 때 가끔 이제 SNS가 너무 이제 막 힘들다 보니까 안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. 고객분들이 제가 그만둔 줄 알아요. 그래서 SNS를 통해서 내가 계속 열심히 일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간접적으로 노출하는 요 작업이 필요합니다.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노하우를 우리 예진 팀장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세 번째는 추천서입니다. 추천서요? 네. 이게 어떤 거예요? 보통 우리가 네. 보험을 한다고 했을 때 지인분들한테 알리기 어렵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리고 잘 만나주지도 않아요. 그쵸. 네. 근데 이러한 추천서는 내가 지인을 만나기 어려울 때 그 추천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지인과 만남을 연결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죠. 그러면은 이 추천서를 통해서 어떻게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? 그거는 예를 들면 나 이번에 보험회사의 최종 면접을 앞두고 추천서를 30장을 받아야 돼. 근데 너가 한번 5분만 시간을 내줘서 추천서를 한 장만 작성을 해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. 이런 식으로 그 지인에게 다가가는 거죠. 그러니까 어렵지 않겠네요. 친구를 만나는 게 그쵸. 자연스러운 매개체가 있다 보니까. 그러면은 그 추천서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죠? 예를 들어서 나의 열정이 어느 정도인지, 이 사람의 성실도 이런 거를 점수로 간단하게 매기는 겁니다. 그럼 뭐 어려운 질문도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점수를 주고 추천서를 작성할 수 있겠네요. 네, 그리고 추천서 마지막 질문에는 추천서를 작성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그 회사에서 작은 이벤트나 복지 혜택과 그다음에 무료로 보장부석 서비스를 해드리는 혜택이 있는데 동의하십니까? 받으시겠습니까? 이런 질문이 있어요. 그러면은 대부분 다 동의할 거 아니에요. 그쵸. 그러면은 그 동의한 걸 통해서 자연스러운 2차 만남이 또 이루어질 거고, 그쵸? 그리고 또 무료로 보장 분석 리포트를 작성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보험으로서 접근할 수도 있는 거고. 그쵸? 이것도 꿀팁이네요. 그쵸? 그럼 우리 예진 팀장이 제가 네. 알기로는 신입 이제 교육 받는 시기에 요 추천서를 되게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. 네, 맞아요. 추천서를 몇 장 정도 받으셨었죠? 제가 신입 시절에 네. 한 대략 2개월 동안 100장 이상을 받았어요. 100장을요? 네. 와, 활동량이 어마어마하네요, 정말로. 그럼 추천서를 100장을 받았는데 네. 계약이 얼마나 이루어진 거예요? 네, 제가 그 100장 중에서 네. 거의 그 다음 달, 다다음 달에 10%에서 20% 정도의 계약률이 보였어요. 그건 10건에서 20건 정도의 계약을 받은 거네요. 그쵸? 확률이 엄청 난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추가적으로 계속 계약이 나오더라고요. 네. 그러면은 뭐 대략적으로 최종적으로는 30% 40%에 가까운 계약률로 전환이 되었다 이거네요. 네, 맞습니다. 정말 대단하십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네 번째, 확신을 가져라라는 꿀팁이 있습니다.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. 본인이 하고 있는 업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. 사람은 내가 정말로 이거 좋은 물건이야, 좋은 거야 라고 확신을 가지게 되면은 여기저기 얘기하고 싶어집니다. 그래서 내가 스스로가 보험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게 중요한데, 예를 들면은 벤츠 E클래스를 예를 들게요. 보통 얼마 정도 하죠? 7천만 원, 8천만 원 정도 하는 고가의 차량입니다. 근데 이번 달만 이벤트로 1,000만 원에 벤츠를 판매한대요. 구매하실 거 안 하실 거예요? 할 거예요. 그쵸? 네. 합니다. 근데 여기 구매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에게 막 알리고 싶어져요. 야, 동생아, 이번 달 벤츠 1,000만 원이래. 너 빨리 구매, 빨리. 그쵸?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 상품에 대해서 확신을 느낀다면은 많은 주변 지인들에게 알리고 싶어질 거예요. 이 확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, 제가 한 가지 사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. 이번 연도 3월 달이었어요. 저희 본부에 미녀 2등 하신 박성희 팀장이라고 계신데, 이 박성희 팀장이 하나의 상품에 꽂힌 거예요. 상품에 꽂히니까 2주라는 시간 동안 무려 80건이 넘는 계약을 받으신 거예요. 이 상품에 대해서 꽂히니까 막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. 하루에 14시간, 15시간씩 입술이 보라색이 될 때까지 주변 지인들에게 TA 전화를 돌립니다. 그만큼 확신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내 스스로가 내 업에 확신을 가진다고 하시면은 지인들에게 우리
업의 가치를 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쉬울 거예요. 이상 오늘은 지인 영업 노하우 2탄 4가지 꿀팁을 알아봤습니다. 마지막으로 예진 팀장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세요. 네, 제가 오늘 부족한 점이 많았을 텐데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저도 감사합니다. 네, 갑자기 급 마무리가 돼버리네요.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멘트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? 네! 좋아요, 알람,